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밤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낮 기온이 한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여름에 이 정도 기온만 돼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곧 뜨거운 여름이 또 금방 다가오겠죠? 지난 영상에 이제 보험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이제 현금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보험료 셀프 리모델링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저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여러 영상도 찾아보고 또 이제 나에게 필요한 특약들을 체크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견적을 많이 내보았죠.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보험료 셀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반값 보험료 만들기라는 채널을 정말 정주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영상을 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뭐 20년 납, 25년 납, 뭐 30년 납, 또 정기 납 이렇게 여러 가지 납입 기간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 납입 기간 동안 약속한 20년을 다 채워서 매월 낼 수 있는 금액인가를 가장 먼저 살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을 많이 넣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정말 내가 어느 질병에 걸리든 좀 든든한 면은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특약들을 넣다 보면 보험료가 점점 좀 높아지거든요. 처음에는 든든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보험료가 갱신인지 비갱신인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계속 변경을 하게 되고 점점 갱신인 경우에는 뭐 3년 단위? 아니 또는 요즘에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로 인해서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둔 게 내가 매월 고정적인 비갱신으로 충분히 20년을 내가 납입을 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봤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먼저 이제 특약 중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뭐 보험 특약 이제 보장 중에서 이 3가지만 보면 된다고 하는 게 가장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암보험이 먼저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랑 이제 심장이랑 그 다음에 뇌 이렇게 3가지의 보장으로서 기본 중심을 두고 그 가족력을 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특약을 집어 넣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보장 특약 정해가지고 다양한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의뢰를 엄청 넣었습니다. 조회를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를 메일로 받아봐서 금액대가 적당한 곳으로 또 기업이 회사가 어느 곳인지 또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망보험금도 조금 중심적으로 넣었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년이고 어리다 보니까 필요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야 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는 60세 만기로 정기납을 선택을 해서 따로 정기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와. 제가 6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매월 저 같은 경우는 5천 몇백 원을 내거든요. 내면은 이제 그 기간 60세 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1억이라는 보험금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가입을 했고 제 나이가 지금 35이니까 60세까지라고 해도 25년 정도 남았네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필요 없겠다. 사망보험금이 아이들이 다 자기 앞가림이 다 되어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답니다. 그렇게 가입을 했고요. 또 아이들은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10살, 13살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특약들은 제가 체크를 해서 보험회사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확 줄였답니다. 아이들은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가고 성인이 되기 직전이나 막 성인이 됐을 때 제가 보험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서 아이들에게 뭐 그때 면허를 딴다거나 하면 운전보험이랑 이제 추가를 하면서 조금 종합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4명의 식구가 의료실비 부분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의료실비 부분은 이제
종합보험에서 따로 빠져나온 단독 실비로 삼성화재에 이제 4명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게 종합에서 따로 빠져나오는 보험 가입이 삼성화재밖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새로 가입을 하는 분들은 어느 보험회사든 상관이 없었고, 기존에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 빼오고 싶다 하는 게 삼성화재밖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현재는 한 25만 원 내로 보험료를 월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제 매월 납부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월 한 7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저도 한 6만 얼마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나가고. 너무 길었나요? 보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5월 둘째 주 정산을 하는 시간입니다. 딱 오늘이 둘째 주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도 무지출을 하지 못했고요. 퇴근하면서 좀 필요한 세제나 또 수납함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둘째 주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28,000원이에요. 이 28,000원은 지난 영상에서 부식비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중복으로 2번 계산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편집할 때 알아서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이번 주에 저축을 해주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얘는 28,000원이고요. 그러면 둘째 주 잔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였고요. 집밥의 예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필요한 부식비를 많이 구입을 했고요. 마트도 가고 또 쿠팡으로도 또 구입을 하고, 아이들 소풍이라서 과자랑 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풍 재료,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았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 9만 원이었는데도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또 기타 예비비에서 한 14,000원 정도 꺼내서 같이 지출을 하였고요. 영상을 브이로그를 보시면 어디에 지출했는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배달 외식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1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16,000원이 남았고요. 아이들이랑 이제 돈가스를 어제 제가 쉬는 날이어서 다 같이 외식을 점심에 했습니다. 남편이 오후에 출근이어서 주말이라고 이제 딱히 나들이를 가거나 그렇지 못한 집안 사정이 있잖아요. 남편도 교대 공부고 저도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아이들한테 그래도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드라이브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비용을 또 참고로 볼게요. 2만 원 중에서 1,000원 남았습니다. 10,000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이제 저희 아들 장난감 수납함을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그거 하나 구입하고 또 아들 물통 하나 구입하고 양말 이렇게 꼽는 양말 수납함 2개 구입을 했고요. 또 이제 주방 세제가 다 떨어져서 주방 세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00원이 남았고, 병원 약재는 1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18,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오늘 다이소에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거 여드름 패치 있잖아요. 얼굴에 이제 딸내미가 여드름이 이마하고 이제 좀 볼에 나기 시작해서 패치를 2개를 구입을 해서 이제 조금 화장대에 두었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짜지 말고 이게 붙이는 걸로 해서 피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사춘기가 왔네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는 14,000원 정도 꺼내 쓰고 또 아들 교회 주일 헌금으로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정산은 끝이 났고요. 지난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현금이 꽂혀 있는데 바로 예산을 또 꽂아서 하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64,800원입니다. 그럼 800원을 동전함에 저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64,000원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방학에 먼저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1,000원, 5,000원짜리가 많은데 이거는 남편 생일에 다 갖다 모조리 넣어주고 여름방학은 조금 큰 단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00원, 10,000원권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먼저 10,000원, 5,000원, 15,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5,000원. 여기 5,000원 한 장이 있어서. 여러분, 현금생활 영상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라고 해야 하나? 안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계셔서 못 올리고 계신 건지 소식들이 좀 궁금하답니다. 정말 이제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저도 뭘 영상을 찾아보고 댓글은 잘 안 달지만 좋아요는 좀 많이 누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영상을 보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특히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현생 유튜버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저도 도움을,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 화이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타겟 목적 저축에 나머지 이제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49,000원. 또 이제 어느 카테고리에 열심히 모아줘야 될지 생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남편 생일이 7월이라서 1,000원짜리 모두 1, 2, 3, 4, 5, 6, 7, 8, 9 9장입니다. 9장 넣어줄게요. 그러면 9개 리본에 2, 3, 4, 5, 6, 7, 8, 9 이렇게 저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4만원 들어있고요. 부지런히 이제 7월 첫째 주까지 모아주면 되겠죠? 1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4만원인데 에어컨 난방비 한번 볼까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저희 집에 에어컨 트는 시기가 한 6월 말에도 잘 안 틀고 한 7월 한 초에서 중순, 그래서 한 9월 초까지 이렇게 트는 것 같더라고요. 틀고 웬만하면 이제 잘 때 좀 많이 트는 편이고, 낮에는 그래도 선풍기로 좀 버티려고 하고, 밤에는 진짜 더우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00원을 시원한 여름을 위해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이 네임펜 진짜 오래간다.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수명이 짱짱하다요. 다음 3만원 중에 건강 헬스에 10,000원을 넣어줄게요. 제가 올해 이제 건강검진을 가야 하는데 이번에 문자가 왔거든요. 이제는 난소 나이 측정하고 이제 자궁의 초음파 볼 수 있는 게 정부 지원이 되더라고요. 13만원 정도 정부 지원이 돼서 이제 올해 건강검진 가면 난소 나이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낸 덕에 이렇게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죠. 저축해주었고, 그다음 어디에 또 조금 저축해줄까요? 지금 여행은 잠시 쉬고 있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사정이라 아이들의 오랜만에 10,000원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딸내미가 옷을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최대한 저도 좀 한 벌, 두 벌씩만 사주고 한 번에 많이 사주려고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버티다가 한 벌, 두 벌씩.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도 딸내미는 바지를 하나 먼저 지금 주문을 해놨고, 오늘은 머리핀을 하나 머리띠라 해야 될까 인형이라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걸 하나 주문을 해놨고 3만원 예산을 정해줬거든요. 뭐 살 건 딱히 없지만 뭐 옷 하나 사면 끝나는 건데 알리에서 조금 저렴하게 고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잔고가 지금 한 14,000원 정도 남아서 또 여전히 틈날 때마다 골라서 제가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0원은 어디다 넣을까요? 먹는데 진심인 저희 가족 외식비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쌓여있어서 10만원 넘게 17만원이 쌓여있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여행에 좀 넣어줄까요? 언젠가 떠날 수도 있으니 여행에 10,000원 저축해줄게요. 여행은 10,000원 한 칸입니다. 여행까지 든든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목적 저축 끝이 났습니다. 제가 현금 생활을 작년 요맘때 진짜 제주도를 예약을 하고 열심히 이제 절약으로 제주도의 여행 자금을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요맘때니까 6월에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는 아마 진짜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저축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절약을 하고 집밥을 해먹었던 기억이 나요.
현재는 이제 저도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집밥 고민하는 게 좀 힘들고,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집밥을 해먹긴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랑 이제 떡볶이 해서 아래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깔고 위에는 체다 치즈를 깔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부수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부수입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건 제 기록용이라서. 이번 주 수입은 금융 수입으로 96,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세어볼게요. 5, 6, 7, 8, 9 9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96,000원의 금융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매월 넣고 있는 풍차 예금의 만기가 찾아와서 이자가 발생을 하였고, 또 한 달 적금으로 굴리고 있는 이자가 8,00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96,000원 가지고 왔고요. 1년 저축에 부지런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부수입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벌써 이제 5월이고 5월 둘째 주에 기록해 주겠습니다. 96,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000원짜리가 소중해서 2, 3, 4, 5, 6, 7, 8, 5,000원 조금 만원짜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개 해서 뱅크에서 만원짜리 교환해 줄게요. 지금 잔돈이 거의 없어가지고 필요하답니다. 잔돈은 소중해요. 바꿔주고 합쳐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부수입이 생길 수 있겠죠? 혹시나 현금이 나올까 싶어서 클립으로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5월 셋째 주에도 부수입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앱테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남편이 정말 열심히 아직도 올팜을 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올팜을 언제 시작했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이긴 했죠, 여러분. 맞죠? 계란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올팜 하면서 중간에 계란 딱 한 번 세일해서 그때 39 한 번 샀었고, 그거 말고는 계란은 지금도 냉장고에 가득 있는데 남편이 열심히 올팜으로 계란을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셋째 주 예산 채워보도록 할게요. 5월 셋째 주는 이제 내일부터죠. 5월 13일부터 이제 18일까지 이제 지출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일정을 한번 보니까 석가탄신일 하루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안 가고, 저는 또 그 다음날 제가 쉬는 날이더라고. 16일날 여차저차 열심히 집밥을 해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예산도 똑같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라서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9만원으로 열심히 집밥 해먹기. 그리고 배달 외식은 1, 2, 3, 4, 5 대부분 외식은 저 쉬는 날 골라서 외식을 하곤 한답니다. 외식 5만원입니다. 생활비용에는 2만원. 또 열심히 또 필요한 곳에 또 지출을 하겠죠. 그리고 병원 약재에 2만원. 이렇게 18만원 채워주었고요. 기타 예비비 잔고 한번 볼게요. 7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7만 8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 그 예산을 15만원을 이제 매주 쪼개가지고 3만원씩 올렸다고 정말 널널해졌어요. 큽니다. 진짜 예산 올린다는 게. 셋째 주도 열심히 집밥으로 잔액 열심히 남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모두 현금 생활이 끝이 났고요. 제가 어제부터 좀 고민을 했던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정기 부분 있잖아요. 제가 매월 70만원씩 넣어주는 이 비정기 바인더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수정이냐? 맨 뒤에 있었던 모임비 있었잖아요. 그 모임비 부분을 6월부터는 고정비로 빼서 그 모임비에 70만원에서 모임비로 나갔던 그 11만원 부분을 고정비로 빼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11만원을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 자동차 세금에 조금 더 보태서 10만원을 더 여기에 넣어서 해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20만원씩 제가 넣어 채워주었었는데 30만원으로 지금 수정을 해놓았고요. 나머지 또 만원은 이제 기타 여가비, 그쵸,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질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 기타 여가비인데 여기 만원을 더 인상해서 2만원으로 매월 채워줄 예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부모님 용돈도 제가 이번에 수정을 했거든요. 어버이날부터 수정을 해서 인상을 좀 시켜드렸어요. 명절, 생일, 어버이날 모두 조금씩 인상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조금 더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쉬면서 이제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미래의 즐거움과 현재의 즐거움의 비율을 제가 미래에 엄청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비율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리고 아이들 저축 금액도 좀 올렸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주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올렸고 해가지고 6월부터는 이제 비정기도 바뀌었고 5월부터는 또 100만원 예산에서 주유교통비가 빠져나가고 고정으로 해서 고정비가 확 늘 예정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바인더 있잖아요. 이 고정 바인더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6월 첫째 주 예산 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고정비가 늘어났고 됐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유교통비가 고정으로 왔고 여기 이제 모임비가 여기로 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점점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아끼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좀 더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더 좋은 영향이 여기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